자, 이제 교재에서는 일단 먼저 교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필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만 몇 개 좀 풀어줄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신도 나갈게. 일단은 교재에서 봐야 될 이제 페이지는 29페이지부터 보면 되고, 일단 29페이지의 첫 번째 파트가 질량보존 법칙이고, 질량보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들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반응물에서의 질량과 생성물에서의 질량이 항상 같다. 이게 결론이고, 그 왜 그러냐에 대한 그 질문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라고 쓰는 게 맞고, 근데 실제로 실험해보면은 좀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었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질량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으로 얘는 까고 들어가는 게 닫힌 공간 상황에서의 가정이야. 닫힌 공간에서의 상황을 가정한 게 질량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항상 어쨌거나 질량보존 법칙은 반드시 성립해. 다만 이제 실험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요약하자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 그래서 반응의 어떤 예시들을 좀 보자면은,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기체 발생 반응이 있고,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체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소 반응이 이 세 가지가 있고, 앙금 생성은 생성된 물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전후에 대해서 열린 공간이든 닫힌 공간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열린 공간에서 이제 보자면은 변화가 없다. 변화 X가 결론이고, 기체 발생 반응은 기체가 나가니까 이제 감소하겠지. 그래서 얘는 감소. 근데 연소 반응은 얘도 두 가지인 게, 요거는 이제 금속의 연소, 금속을 태울 때. 근데 두 번째가 종이나 나무를 태울 때 연소 반응이 있는데, 금속은 산소가 와서 붙기 때문에 얘는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종이 나무는 산소가 와서 탄소를 빼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게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은 요 종이나무는 기체 발생 반응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분류하자면 연소 반응에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애초에 질량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든 물리 변화든 다 동일하게 성립한다. 항상.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은 화변이든 화학 변화든 그 다음에 물리 변화든 다 성립, 모두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 이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3번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앙금 생성 반응이고, 5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기체 발생 반응이고, 7번 같은 문제가 이제 연소 반응 중에서도 금속 연소야. 저게 금속 연소. 그 다음에 8번 같은 문제는 나무의 연소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쟤는 닫힌 공간이겠지. 지금 밀폐 공간이니까. 그래서 닫힌 공간일 때는 어쨌든 항상 닫힌 공간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겠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일 텐데, 두 번째 일정 성분비. 결론은 질량비가, 그러니까 특정한 동일한 화합물이면은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건데, 먼저 얘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중요해.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화합물에서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립 안 되는 데가 언제냐면은 단 혼합물은 X. 보통 혼합물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름에서부터 뭔가 수용액의 정의는 뭔가 녹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뭐에 녹아있는 거니까 걔는 혼합물이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혼합물 안 되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땡땡 수용액, 뭐 설탕 수용액, 뭐 소금 수용액 이런 것들. 이런 말 들어가면은 뭔가 섞여 있는 혼합물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럴 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12번 같은 문제가 좀 유명한 문제인 것 같아. 12번 볼게. 12번 봐봐. 12번 보시면 자, 두 개의 분자식이 있어. H2O가 있고 H2O2가 있는데, 문제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요 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일정 성분비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 어떻게 푸냐? 일단 첫 번째, 둘 다 똑같이 H하고 O를 쓴 다음에 성분이니까 그 다음에 개수비 쓰시면 돼. 개수비. 얘는 2대1, 얘는 2이니까 1대1이겠지. 근데 어차피 수소와 산소의 상대적 질량비는 1대 16이고 1대 16이기 때문에 곱해서 내리면은 얘가 1대 8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대 16이 돼. 됐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얘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H2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H하고 O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식에서는 H2 더하기 O2 그렇게 해서 H2O 이렇게 쓰면 되긴 하거든. 자, 내가 이미 구해놨어. 이미 H2O를 구성하고 있는 H하고 O의 구성 성분의 질량비가 1대 8이래. 1대 8이래. 그럼 그 얘기는 이게 1이고 이게 8일 때 얘는 얼마다? 9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구한 거는 그냥 얘가 H2O니까 여기서는 지금 2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요 2를 보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미 이 모든 게 고려가 된 채로 H2O 안에서 나는 구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H2O라는 어떤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H하고 O의 성분에서의 질량비가 1대 8이니까 당연히 내가 준비물 HA를 1 준비했을 때 O를 8 준비하면 당연히 1대 8로 반응하면서 9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민준아? 오케이? 봐. 9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개 더해서 9인 거야. 오케이? 왜 9냐면은 그거는 여기 질량 보존 때문에 그래. 이게 9인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H2O2는 보통 얘를 분해하면은 얘랑 관련된 화학 반응식 이런 게 있는데, H2O2를 분해시키면은 2H2O 더하기 O2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앞에서 구했으니까 1대 16이겠지. 그래서 요게 얘는 그냥 딱히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얘는 그냥 내가 H를 1 준비하고 O를 16 준비했으면은 H2O2는 17이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은 볼게. 기억.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원자의 개수비가 2대1이다. 물은 2대1이겠지. 2대1.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16이다. 1대 16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에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다. 아니고 종류가 같아도 개수비가 다르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리을에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질이다. 맞는 말이고. 답이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문제가 볼트와 너트 문제가 있어. 저기 볼트와 너트 문제 저거 해볼게. 볼트와 너트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정 성분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예시 중 하나인데, 그냥 볼게. 이런 거겠지. 요새 문제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13번 문제 보면은 볼트 있고 너트가 있어. 그래서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를 끼워서 이렇게 만들고 싶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학 반식이 뭐냐? 그냥 한 개의 볼트에다가 두 개의 너트겠지. 두 개의 너트를 끼우면은 BN2가 된다라고 쓰면 돼. 여기서 약간 조금 디테일이 있다면은 이 EN을 N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이게 굳이 이거를 N2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N2의 의미는 너트 두 개가 같이 결합되는 형태인 거고, 이렇게. 이 N은 너트 두 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너트가 두 개가 있는 케이스고, 얘는 두 개짜리 너트가 붙어 있는 게 하나 있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뭐 푸는 문제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볼트 한 개의 질량이 5g이고 너트가 한 개의 질량이 2g이네. 그래서 볼게. 똑같이 볼게. 얘도 BN2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BN2. 그럼 구성 성분이 B하고 N인 거고, 그리고 개수비가 1대 2인 거고, 한 개당 질량비가 얘는 5, 볼트가 5고 너트가 2니까 5대 2이고, 넘기면 곱했을 때 5, 2, 4. 5대 4네. 이 얘기는 BN2를 구성하고 있는 B하고 N의 질량비가 5대 4 하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있어. 구리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 되는 화학 반식이 있는데, 여기도 이전 성분비 문제에서 맨날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항상 결론이 뭐냐? 질량비 4대 1대 5. 또 있어. mg 더하기 O2 mgO. 얘는 2mg 더하기 O2 더하기 2mgO 이 케이스인데, 다른 거는 CU에서 mg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얘는 질량비가 3대 2대 5야. 알겠지? 암기하는 게 낫다. 참고로 이때 색깔 보면은 순수한 구리 색깔은 붉은색, 근데 CuO의 색깔은 검은색, 그 다음에 mg 색깔은 은백색 광택, 은백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mgO의 색깔은 흰색이야. 대부분의 금속은 원래 은백색이거든. 은백색에서 광택 없는 흰색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 구리가 붉은색이고 CuO가 검은색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잘 안 물어봐 일반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 3대 2대 5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체 발생 반응의 경우에는 얘도 조건이 있어. 항상 조건이 뭐냐면은 반응물, 생성물 싹 다 기체여야 돼. 얘는. 얘에서 봐봐. 얘는 반응물, 생성물 남김없이 모두 기체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데라고 물어본다면은 항상 뭐든지 기체끼리 반응할 때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정수비의 부피가 성립한다.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반응할 때는 일정한 정수비의 부피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발생 반응의 정의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웠어 저번에. 그건 뭐였냐면은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 개수가 들어있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관계가 생기는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의 의미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 분자의 개수비였거든 원래.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개수비였고, 근데 그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개수비가 곧 부피비라고 하니까 개수비가 곧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부피비겠지. 그래서 요거란 어떤 하나의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이유에 관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겠지. 예를 들면은 EH2 더하기 O2 EH2라는 화학 반식이 있대. 다 기체래. 그러면은 지금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 이 얘기는 반응하는 개수비가 2대 1대 2란 얘기고,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도 2대 1대 2란 얘기야. 그렇지? 이게 보인다는 거겠지?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했던 내용에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 두 번째 볼게. 교재 34페이지 보시면은 마지막 파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볼게.
여기가 제일 쉬워. 이 파트, 이 1단에서는 제일 쉬운 내용이고 좀 암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화학 반응식에서 에너지 출입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의 출입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자, 물을 분해해주면은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요 라고 하는 어떤 반응식이 있다고 칠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은 근데 이거 개수에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2, 1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개수의 의미를 찾은 거기도 하겠지. 근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얘는 물질만 바뀐 거고 실제로는 에너지도 출입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원래 나중에 대학생이 되시면은 이 사이에 플러스 에너지라는 것도 하나 첨가해줘.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해줘야 반응이 일어나냐, 혹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입력하게 되는 편이거든,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뭐 한다? 출입한다는 것이고, 출입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흡입, 그러니까 흡수. 두 번째는 방출인 거야. 그래서 출입의 의미는 당연히 나가고 들어오는 거니까 에너지 흡수 혹은 에너지 방출. 어차피 두 개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 거고, 교재 볼게. 첫 번째, 우리가 에너지를 흡입한다, 흡수한다. 이걸 우리는 화학에서는 에너지의 흡입 반응이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 얘기해줘. 써볼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케이스, 즉 발열 반응 볼게. 일단 이 파트는 우리가 단순히 화학 반응식을 보고 그러니까 얘가 안 주면은 이게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 유추가 불가능해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암기밖에 없다 답은.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고, 첫 번째 볼게. 발열 반응의 정의는 뭐냐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고, 그러면 항상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계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계를 둘러싸고 있는 서라운딩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가 있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이 주위의 변화거든. 물론 얘도 관심 있겠지만 얘의 주위의 변화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계에서부터 주위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해버리면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위에서는 온도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위의 온도가 증가한다. 주변 온도가 뜨거워진다.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은 다 봐봐.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요 개의 온도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같이 뜨거워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 개에 대한 온도 변화는 딱히 물어보지는 않고 오로지 주위만 관심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발열 반응의 케이스를 어떻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은, 그림을 그리면 자,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축은 반응의 진행이고 반응의 진행 단계고, Y축이 에너지인데 이때가 반응물, 이때가 생성물일 때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왜냐면은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방출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의 또 다른 정의는 뭐가 있냐면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케이스인 거야. 높았다가 낮아지는 케이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의 표기법이고, 예시가 있다면은 이제 교재 나온 예시 보면 되겠지. 1번 연소 반응, 2번 산유기 반응, 3번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 있어.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정의, 두 번째 이제 예시 보면은 첫 번째 연소 반응이 있어. 연소 반응은 다 발열 반응에 속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 얘도 뭐 나무 조개 연소, 뭐 철의 연소 이런 것들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용기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화칼슘과 물과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과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있고, 관련된 예시는 한번 교재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뒤에 또 더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얘를 이용한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데, 뭐 1번 볼게. 첫 번째, 연료 연소할 때 난방 틀 때, 난방할 때 연료가 연소가 되고, 손난로는 첨가루 연소 반응이고, 그 다음에 발열컵은 산화칼슘과 물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는 뭐 저런 것도 하나의 발열 반응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는 예시가 중요해서 예시를 다 암기해 주셔야 돼.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흡열 반응일 텐데, 흡열은 모든 게 발열과 반대야. 외우실 때 좀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에 거꾸로 주위에서 오고 있는 주위의 에너지를 거꾸로 얘는 흡수하는 케이스고, 흡수하는 경우고, 이러면 그림을 그리면 개가 있고 주위가 있으면은 개가 주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빼앗아가니까 주위의 온도가 감소하게 돼. 이러면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개 입장에서는 주위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뭔가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거야, 본인이. 이거에 관한 그 에너지에 대한 표현 포기법은 뭐가 있냐? 얘는 반대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가 적었다가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고, 그랬을 때 예시 볼게. 예시는 이제 교재 소개하고 있는 게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수산화 바륨 플러스 염화 암모늄과의 반응, 이런 게 있고, 보통 얘는 뭔가 땡땡 암모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흡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이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과정일 텐데, 빛을 받아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흡열이겠지? 빛도 에너지야, 하나의. 그래서 빛을 받아야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걸 해도 광합성도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산, 수소, 나트륨에서의 열분해.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고, 그래서 빵 만들 때 쓰는 하나의 재료인 것이고, 얘를 빵 만들 때 넣어서 열을 가하면은 빵이 부푼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빵 만들 때 열을 가해야 되니까 열을 가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보면 요 내부 개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열분해. 이것도 하나의 예시. 딱 여기까지가 이제 요 마지막 파트에서의 개념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